안녕하십니까. 질진수학 전상훈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제를 공부할 건데 이 명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좀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처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수학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배웠던 이등변삼각형의 정의 성질, 약수와 배수, 소수, 이런 자연수의 성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건 다 하겠지만 그래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습서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집합명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팁 같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다 모두 꼼꼼히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미루고요. 선생님은 핵심 내용만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오케이? 자, 명제란 무엇이냐? 명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조건명제라는 것을 공부해요. 조건명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뭐뭐이면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네, 요거 P이면 그러면 요것이 조건이고 요것이 조건인데 조건은 따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요걸 조건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데 일단 P라는 조건은 뭘 구성하느냐면 집합을 구성해요. 그 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만 구성된 집합이야. 그래서 조건 P를 만족한다. 그래서 진리집합. 네,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워야 되죠? 그럼 Q도 진리집합을 만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집합 강의했을 때 조건은 집합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결국 조건 명제는 이 집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 P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얘를 만족하면 참이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지 참이다 이거지. 이럴 때 우리는 참인 명제고요. 이게 아니면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X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조건 P면 Q이다. 이거는 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편할 때가 많다. 그래서 조건이 나오면 집합을 구성해라. 그래서 이 집합을 비교하면 참거짓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문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부정문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not P. 이것은 not. 근데 수학 선생님들은 대체로 not P 이렇게 안 하고 not P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걸 이제 끊어서 요 물결 표시와 집합을 좀 구별하려는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ot P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문이라는 것은 집합으로 얘기하면 여집합이죠. 네. 그런데 이 부정문을 만들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부정문도 집합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집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AND와 OR 그치? 요것은 이런 전체 집합을 구성해 보면 AND와 OR밖에 없다. 그래서 요걸 부정하면 이거다.
그리고 이걸 부정하면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은데, 요건 이제 매스매티컬 아이디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집합과 명제를 강의를 또 할 거예요. 그때 집합의 분할이라는 내용을 배우실 텐데, 지금은 그냥 집합을 구성해서 한번 그 구성해서 부정문을 만들어야 돼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두 수를 비교할 때 크다, 같다, 작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문을 만들 때 이거의 부정문은 어떻게 되지? 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왜냐하면 크다가 아니니까 같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A가 B와 같아. 이거를 부정문으로 만들면 A,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과 어떤도 이런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런 구성을 가져요. 모든, 어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에요. 그럼 모든 x라는 것은 식으로 따지면 어떤 개념이죠? 항등식이죠. 항등식. 어떤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럼? 네, 어떤 x는 방정식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말과 식 요것이 매치가 잘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조건 명제이고 이제 P면 Q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 앞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네. 가정. 그리고 얘는 결론이라고 해요. 결론.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나눈다. 나누어 생각한다. 네,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문장 구조고요. 이 앞에 대전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대전제. 대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이 전체 집합은 부정문을 만들어도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예제를 풀면서 더 알아볼 거고요. P면 Q이다. 진리집합 비교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모든 x, P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요거를 만족해야지 참이다. 알겠죠?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문장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도 존재해야 돼. 즉, 적어도 하나라도 성립하는 원소가 있어야 돼. 이런 뜻이야.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있어야 돼. 즉, 공집합이면 안 되고요. 하나도 성립하는 게 없으면 이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x가 요즘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수능에 처음으로 어떤 x라는 문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어떤 x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x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도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든 x는 쉬워요. 오히려 모든 거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이거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얘는 조금 요 내용을 정리 안 하시면 요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명제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 이 두 개가 있어요. 요 T는 true, F는 false. 그래서 true or false. 발음 괜찮았어? 자, 그래서 참거짓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할 거고요. TF로.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명제인 것의 개수는 1년은 12개월이다. 요거는 1년은 12개월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럼 명제 아니에요? 명제죠. 참인 명제. 오케이. x제곱은 1이다. 이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참이고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참도 됐다, 거짓도 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제가 안 돼요. 짝수인 소수는 없다. 소수의 정의, 선생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소수, 정의가 뭐지? 이걸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명제는 굉장히 방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자연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죠? 1을 제외한, 네,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을 제외하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요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자연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1은 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수를 우리가 써보면 뭐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써보면 되죠. 이렇게 써보시면 이 2만 유일하게 짝수죠. 근데 짝수인 소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거짓이죠. 그럼 명제 맞아요? 네, 맞죠.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봅시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2 더하기 3은 6이다. 5가 돼야지 참이죠. 6이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얘도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은 날씨가 좋다. 네, 요거는 뭐 이제 감탄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집합의 구성 요소가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명제도 그 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명제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명제가 되는 것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제인 것의 개수냐, 참인 명제가 몇 개냐, 거짓인 명제가 몇 개냐,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명제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고, 참인 것도 명제고, 거짓인 것도 명제다.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은, 근데 이건 오늘 날씨가 좋다, 나는 쉬워 이럴 수 있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죠. 정확한 기준이 없는 문장이잖아요. 이거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예제 2번. 전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12하의 자연수야. 그리고 조건 p는 x는 소수이다. 조건 q는 x는 홀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의 진리집합을 구해볼까요? 라지 p는 x는 소수다니까 12하의 소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2, 3, 5, 7 이렇게 되죠. 홀수이다. 요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3, 5, 7,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했을 때 얘는 거짓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왜 거짓이냐?
아니 여기는 홀수 맞는데 얘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런 걸 발례라 그래요. 발례. x가 2인 것은 짝수잖아. 그래서 얘는 p는 만족하는데 q는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 p를 구성하는 모든 x가 얘를 만족하진 않아. 뭐 때문에? 예, 발례 x는 2 때문에. 인정?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그러면 발례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발례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P와 Q의 교집합이 여기가 3, 5, 7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 9, 여기는 1과 9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러면 발례는 뭐냐면 P면 Q이란데 얘만 만족하는 거잖아요. 얘만 만족하는 거. 얘를 만족 안 하는 거. 내가 뭐라 그랬어? 얘만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서 발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발례 찾기는 차집합에서 찾는다. 오케이? 그래서 발례는 어디서 나온다? 차집합에서 나온다. 발례는 어디서 나온다? 차집합에서 찾는 거예요. 이 차집합에서 찾는 겁니다. P이고 Q가 아니다. 그죠? 또는 P만 만족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not P라는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not P 하면은 선생님 아까 대전제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얘는 부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제는 그대로 두고 x는 소수가 아니다. x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문을 만드시는 거죠. 그럼 P의 여집합은 뭘까요? 요거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니까 소수가 아닌 자연수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2, 3, 5, 7을 구했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소수가 아닌 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 대전제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발례는 어디서 찾는다? 차집합 부분에서 찾는다. 그 다음에 부정문을 만들 때 대전제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대전제는 부정하고 상관이 없다. 얘를 두고 요 조건만 부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었죠? 자, 이번에는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이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네, 이것은 유명한 방정식이죠. 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조사해 보면 요 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렇게 x축하고 만나지 않죠. 그래서 0보다 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함수값을 fx라고 그랬을 때 또는 뭐 얘를 y라고 그랬을 때 어쨌든 x축 위쪽에 있어서 0보다 크다는 참이 되죠. 그래서 얘는 참일 명제다 이거지. 그러면 얘를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정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정문 어떤 실수로 바뀌고요. 모두는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냐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서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이 한 개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한 개라도. 근데 얘는 한 개도 없잖아.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야. 알아들었지? 요거 봅시다. 이제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다. x제곱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은 x가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 는을 붙여주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이렇게 나오면 네, 는이 되는 x값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하나라도 있으니까 참이 된다 이거지. 뭐든가 어떤 이해하시겠죠? 요거 부정문을 만들어 봅시다. 부정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게요. 요거 네, 예, 요거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인정?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참이 되죠.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또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거 이제 요런 색깔로 해볼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합니다.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거짓이네? 왜? 발레가 뭐야? 야, x 이퀄 0인 거 있어. x 이퀄 0일 땐 0보다 크지 않잖아. x 이퀄 0이면 0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돼서 거짓이 되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 즉 요 부분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인데 안 되는 거 하나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틀리는 명제, 거짓 명제. 그래서 x 이퀄 0일 때 요거 만족하지 않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발레라 그래. 알았지? 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기 할까요? 자,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이라는 것은 P이면 Q이다를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Q이면 P이다. 뭐 not P이면 not Q이다. 요거의 역은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고요. 대우는 뭐냐면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면서 위치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위치 바꾸면서 부정하면서 위치 바꾼다. 자, 그래서 not Q이면 얘가 이쪽으로 왔죠?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뭐 P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요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도 참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알아? 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이쪽의 값이 참이라 그래서 얘가 참이라 그래서 역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대우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명제가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이 진리집합의 관계가 요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어떤 거냐면 not Q이면 not P다. 즉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이면 요렇게 되잖아요. 네. 자, P가 Q에 포함되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죠?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금방 알아요. P가 이만큼, Q가 이만큼이면 P가 아니다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전체 집합을 그려주시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오죠. 일단 Q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 좀 덜 칠해졌네. Q가 아니다라는 것은 요만큼이죠. 여기 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더 많아. 요만큼. 자, 그래서 P가 아닌 게 Q가 아닌 거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일 때 요거이다. 이거 앞에 집합 문제에서도 뭐 했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대우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그러면 왜 배워? 지금 역은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대우 명제를 왜 배우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지? 대우 명제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문장이 이상해. 문장의 뜻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x 플러스 y가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잖아, 그지? 아니다가 너무 많잖아. 이럴 때 대우 명제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치를 바꾸시면서 부정하는 거니까 이 문장을 부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x는 2이고 y가 3이면 x 더하기 y는 5이다. 그러면 참이라는 걸 금방 할 수 있죠. 대우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는 문장의 뜻이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대우 명제를 취해보면 그 문장의 뜻을 분명히 쉽게 알 수 있을 수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우 명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 명제의 뜻이 뭐 헷갈려. 뭐 이거 이상한 문장이잖아. 그지? 이상해. 얘를 갖다 대우 명제를 써보시면 그 뜻이 분명한 문장이 된다. 네, 이것이 대우 명제의 쓰임새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우 명제를 꼭 외우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단순화시키면 돼요. 충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 없어.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충분 조건이고요. 필요 조건은 야, 조건이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두 조건이 구성하는 진리집합이 같아.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 말만 다르지. 그 뜻이야. 진리집합이 같아. 오케이? 그런데 뭐 말만 달라. 뭐 이런 얘기죠. 뭐 일단 문제를 우리가 통해서 요거를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기호 하나 익히고 갑시다. P면 Q이다가 참일 때는 이렇게 두 번 긋고 이렇게 화살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참인 명제다 이거지. 그래서 충분 조건은 P면 Q이다가 요쪽 방향,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거고요. 필요 조건은 Q이면 P이다가 참이 됩니다. 뭐 일단 조건은 지금 이런 조건이죠. P면 Q이다. 이것도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예제 x 이퀄 1이면 x제곱은 1이다 그랬어. 그러면 요 2면 요거 앞에서 얘는 가정, 이쪽이 결론이지. 그죠? 그래서 얘는 P면 Q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조건 문제로. 그러면 이제 진리집합을 구해야 돼. x 이퀄 1을 만족하는 집합, 즉
집합 P는 뭐가 되느냐? 1을 원소로 갖죠. 집합 Q는 뭘 원소로 가져요? -1과 1을 원소로 갖죠. 그럼 이제 P이면 Q이다를 봅시다. P이면 Q이다 해서 이쪽 집합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Q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조건 Q를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 여기 있는 모든 원소 X가 이 안에 다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조건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쪽 방향으로 참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고 요런 것을 우리가 충분 조건이다. 즉 P가 집합 Q에 포함되죠. 진리집합 관계.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충분하다, 이런 얘기야. 조건이 충분하다. 그러면 요거를 거꾸로 볼까요, 이제? 여기라 그랬죠, 아까? 네, 이게 Q이면 P다라는 문장으로 바꿔보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1과 -1이고요. 집합 P, 즉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는 1이죠. 그러면 Q이면 P다는 거짓이다, 이거지. 왜 거짓이야? 야, 1은 맞는데 -1은 안 되잖아. 얘를 뭐라 그런다고? 반례라 그런다 그랬지? 반례는 어디서 찾아요? 뭐 집합 Q가 여기 있다고 치고 집합 P가 있어. 뭐 여기는 뭐 그림이 좀 이렇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찾는 거다. 즉 반례는 차집합에서 찾는다, 그랬죠? 그럼 왜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냐면, 네, Q이면 P다가 참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조건을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해야 돼, 이런 뜻이야. 조건을 어떤 거? X가 0보다 커 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주면, 네, 이런 참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 중에서 X가 0보다 큰 거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 요거밖에 안 되죠? 그 요거는 요거를 제외한 모든 X가 얘를 만족해. 여기 있어.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함으로써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든 필요 조건이든 반드시 어떤 관계가 성립돼야 돼?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포함 관계가 있어야지 필요 충분 조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거냐? 즉 집합 P와 Q가 같은데 조건이 좀 달라 보이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x의 제곱은 1이면 x의 절대값이 1이다.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죠. 네, 요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이거고, 요걸 만족하는 진리집합도 요거죠. 서로 같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참이고 요렇게도 참이니까 네, 요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런 걸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게 없어요. 그냥 두 집합이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리집합끼리 같아. 말은 다른데 구성 원소가 똑같아. 진리집합의 구성 원소가 똑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은 이런 느낌, 필요 조건은 이런 느낌,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느낌. 역시 크다, 같다, 작다와 비슷하죠, 느낌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집합은 포함된다라는 게 진부분 집합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한 의미 해석이 됩니다. 네, 요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는 이제 큰 개념으로 이런 건데 부분적으로
충분 조건은 이렇게 능이 붙을 수 있다, 포함된다라는 것은 저기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부분집합 배웠다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지? 진부분집합, 나랑 같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이었잖아. 근데 나랑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지.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 능이 붙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요거 되게 요긴하게 쓰여요. 그래서 기본은 크다, 작다, 같다인데 실제로 집합이기 때문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요 능을 붙여서 생각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대우명제에 대해서 쓰임새를 얘기했는데 문장이 해석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면 대우명제를 이용해라. 네,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도록 합시다. 명제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은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정이 많으면 좋지 않은 문장이에요. 문장의 뜻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대우명제로 바꾸면 요거 두 개를 위치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정하면 뭐예요? x-1이 0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얘가 참이라는 소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1밖에 없죠. 이 1이 얘를 만족해야 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k값은 7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 얘기는 예제 2번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두 조건 P가 요거, Q가 요거야. 이거에 대하여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죠. 얘는 이제 셀 수 없는 무한집합이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거는 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얘가 여기 포함돼야 돼. 그럼 not P를 구해보도록 하죠. not P는 이제 P라는 애는 이런 얘기잖아.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형상화해라. 그럼 not P는 뭐냐면 요게 아닌 거니까 A보다 작고 A 플러스 2보다 커 이런 소리죠. 여기가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죠.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Q라는 거, 얘가 이제 집합 P가 아니다고요. Q라는 애를 우리가 요거를 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얘는 5보다 작거나 9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집합 Q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 Q가 집합 P가 아니다. 즉 P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되죠. 그렇다면 요거를 요 밑에다 다시 그려주면 요런 상태가 돼야지 요런 상태가 돼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죠. 즉 Q를 P의 여집합이 포함하는 이런 그림이 돼요. 그런데 여기도 원소가 없고 여기도 원소가 없으니까 이 A와 O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가 여기까지 딱 가도 됩니다. 즉 요렇게 와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딱 와도.
그러니까 O는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2와 9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리고 얘는 AND예요. 그리고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A는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교집합을 구하시면 이렇게 되죠. 이거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5, 6, 7이고 얘네를 싹 더해주면 1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이해했으면 해법은 조금 연습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게 뭐냐면, 자, 이런 내용이니까 지금 뭐가 뭘 포함해야 되냐면 Q를 P의 여집합이 포함해야 돼. 그럼 Q를 먼저 그려보면 5보다 작고 9보다 크다. 여기 비워놓고 네, 얘를 이제 P의 여집합인 얘가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포함해야 되니까 요런 그림이 돼야 돼. 여기가 A고 요런 그림이 돼야지 포함을 해. 한 가지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갔으니까 얘는 여기까지 가도 돼. 요 점까지 요 점이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딱 가도 돼. 즉 5보다 A가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소리고요. 얘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딱 가도 돼.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작거나 같아. 이것만 써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보다 A는 크거나 같고 여기서 7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쉽죠? 그림만 그리면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거 이제 문제 잠깐 바꾸는 거야 살짝. 만약에 5가 들어갔어. 여기가 9도 들어갔어. 그 여기 채워줘야 돼. 여기도 채워줘야 돼.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빠져? 는이 빠지고 는이 빠져야 되지. 얘가 여기까지 못 가지. 얘는 원소이고 얘는 원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빠지는 거야. 여기가 빠지고 여기도 빠져. 그러니까 5보다 크고 A는 7보다 작은 정수니까 A는 6밖에 안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여기 는을 붙이느냐 요거는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알아들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아까 예제 1번에서 우리가 대우를 썼잖아요. 얘도 대우를 써서 풀 수 있죠. 그럼 조금 그림이 편해질 수 있을래나?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우명제를 써서 푸는 것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나트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야. 그 이 문장을 이렇게 쓰면 이게 필요 조건이었어.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관계가 이런 관계니까 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나트 P는 요거를 부정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 그러니까 Q라는 애는 또 이거 바깥범위야. 그래서 요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요거를 대우명제로 바꿔주시면 대우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돼? 요거 위치 바꾸면서 이렇게 위치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죠. P이면 나트 Q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P라는 것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Q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애냐면 5보다 작고 9보다 크다잖아. 근데 나트 Q는 뭐가 돼요? 5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트 Q라는 거하고 나트 P의 관계, 여기서 요 관계를 요렇게 바꿔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라는 애, 얘를 나트 Q, 얘가 포함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길게 늘려서 표현을 해봅시다. 5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데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일단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갑니다. 얘가 A고요. 얘가 A 플러스 B예요. B라고 해요. A 플러스 2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요렇게 돼야 되고 요렇게 돼야 되죠. 둘 다 여기 채워졌으니까. 인정? 그래서 요걸 풀어도 됩니다.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A. 이해가시죠? 5, 6, 7. 인정?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대운영제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 네. 써도 되죠, 물론. 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할 겸해서 한번 대우명제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처음에는 답을 맞추는 거를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이런 게 편하구나, 이런 경험을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전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요거 연습하시고 3단 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이런 집합관계가 있고요. P면 Q이다, 이런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P면 Q이다에서 P라는 집합이 Q에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포함관계가 있을 때, 이때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면 필요 조건. P면 Q이다, 충분 조건. Q이면 P이다, 필요 조건. 자, Q이면 R이다, 충분 조건이죠. R이면 Q이다, 필요 조건입니다. P면 R이다, 충분 조건이죠. 참이다 이거죠. 그 다음 포함관계가 없는 거는 요거이면 요거이다도 아무 조건이 아니고 당연히 거짓이지. 아무 조건도 아니면 다 거짓이야. 자, Q이면 S이다도 거짓이고 P면 S이다도 거짓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래? 집합 P와 집합 Q, 요 포함관계 여기 위에서 보셔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래서 3단 논법은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단 소리야. 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다가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이거 다시 쓸게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S이다가 참이야. 나트 S이면 나트 Q이다, 뭐 이것도 참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 문장을 써보시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S다가 참이고 요거 부정을 그러니까 대우를 해야죠. 대우 명제를 쓰면 Q이면 S이다도 참이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Q이면 S이다인데 얘하고 얘하고 관계가 떨어져 있잖아. 이럴 때는 P면 Q이다 R이면 S이다. 그리고 S를 또 여기 표현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S를 이렇게 써요. 네, 이렇게 쓰시면 이런 관계가 생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S이다, S이면 Q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바퀴 뺑 돌았지. 그 이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Q, R, S 요 세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P면 Q이다 충분 조건, P면 R이다 충분 조건, P면 S이다 충분 조건. 네, 얘네끼리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들었나요? 이제 요 그림을 잘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요런 거를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PQ는 필요 충분 조건,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이쪽으로 화살표니까.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일 때 S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조금 아까 선생님이 지도 그리듯이 이 화살표를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Q하고 연결되는 게 그러면 Q이면 S이다. 자, S이면 R이다. R이면 Q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Q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 쓰는 요령이 네, 요건 필요 충분 조건이고 S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R이 여기로 간다고 보고 R에서 Q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죠. 됐죠? 아,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야? Q, R, S는 다 같은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이 S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이 양방으로 가는 화살표잖아요. 그래서 S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충분 조건이라 그러면 네, 여기도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S는 P이기 위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P하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필요 조건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네. 그래서 얘네는 이제 같은 집합이니까 이런 거를 간단하게 관계를 물어보는 S하고 써놓으면 그치? 여기서 이렇게 바꾸기가 쉽겠지?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시나요? 자, 이제 명제에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뭐 산술기하 평균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앞으로 두 개의 강의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명편하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네, 산술기하 평균, 네, 요거를 따로따로 강의를 할 거고요. 산술기하 평균은 매서메티컬 아이디어 편에 이미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그 강의를 이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의가 길죠.
근데 이거 처음에 할 때 찬찬히 하세요. 그러면 명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명제 자체가 어려운 보다도 문장을 읽고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초에 충실하셔라. 중학도형, 그 다음에 1학기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을 복습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합과 명제는 모든 책, 내가 갖고 있는 책을 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팁 같은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수고했어요.